안녕하세요. 슈갈무 살롱의 박건우 김경태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어요? 이제 한 주 잘 보냈어요. 네. 시청자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어요? 저희가 저번 주에 동영상을 처음으로 올려봤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반응이 좀 있더라고요. 네.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댓글들이 있었는데 그 댓글 중에 하나가 그 더글라스 코스타를 디에고 코스타라고 이렇게 실수를 하는 바람에 잘 짚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저희가 많이 부족하니까 피드백을 알려주시면 앞으로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번 주 준비한 자료는 챔피언스 리그 2차전, 4강 2차전, 바이에른 뮌헨 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 대 맨체스터 시티에 대해서 리뷰와 그리고 대망의 결승전이죠. 결승전에 대한 프리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챔스 4강 2차전 뮌헨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대해서 리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차전에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홈에서 1대0으로 이긴 상태여서 뮌헨이 약간의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워낙 뮌헨이 홈에서 극강이다 보니까. 네, 아무튼 선발 스타팅 라인업도 1차전이랑 뮌헨은 좀 다르게 바뀌었는데 일단 보아팅 선수가 회복을 해서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알라바 선수가 풀백으로 나오게 됐고 뮬러가 여기에 나오고 리베리도 나오게 됐어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설명 좀 해주세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1차전에서는 고딘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못 나오게 됐는데 2차전에서는 그래도 회복을 잘해서 뭐 극강인 버그 쓴 거 아니에요? 네? 약간 버그긴 한데 그래도 고딘 선수가 나와야지. 많이 나왔네요. 네. 그래도 그래야지만 결승전에 진출할 수 있으니까 고딘 선수가 회복을 해서 고딘 선수가 나와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선수 중에서는 고딘 선수만 바뀌고 사비치 선수가 후반에 교체로 나와서 이렇게 일단 스타팅 라인업에 고딘 선수가 이렇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전반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전반전에는 좀 달라진 점이 1차전 같은 경우는 뮌헨이 뮌헨다운 그런 공격을 전반전에 했었잖아요. 1차전 전반전에 공격 전개 티키타카를 이용한 과르디올라 형님이 좋아하시는 그렇죠. 빡빡이 형님이 좋아하시는 공격 전개를 이렇게 나가게 됐는데 잘 안 먹혔어요. 그래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고전을 하다가 후반전에 그 원퍼치 한 번에 찔러주는 크로스라든지 뭐 얼리크로스 이런 비달의 그런 원터치 플레이 이런 플레이로 인해서 약간의 저희가 저번 주에 말했는데 약간의 해답을 얻었다고 빡빡이 형님이 그걸 보셨나봐요. 좀 보신 것 같아요. 저희가 말한 거 한번 본 것 같아요. 조회수가 1위 올라갔더라고요. 1위 그게 가르디올라 형님 독일에서 올라갔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아무튼 전반전부터 리베리나 코스타 혹은 비달 혹은 보아탱을 이용한 레반도프스키나 뮬러를 향한 그런 클로스가 되게 많았어요. 그냥 바로 전방 패스 그렇게 봐야겠죠? 그게 되게 많아가지고 공격 찬스를 많이 만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봤을 때는 2차전에서 전반전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차전 후반에 좀 해답을 찾아서 2차전 전반에서는 압박을 좀 심하게 하면서 티키타카 말씀하신 것처럼 1차전 전반에 통하지도 않아가지고 비달 선수가 중거리 같은 경우도 좀 많이 때려주면서 아니면 코스타 선수나 리베리 선수가 워낙 빠르니까 달리기로 이렇게 해서 많이 치고 와서 공격까지 전개를 해서 레반도프스키 선수한테 떨궈주고 그거를 슈팅으로 연결을 좀 많이 잘한 것 같아요. 사실 레반도프스키가 1차전에서는 되게 많이 고전을 했어요. 공을 그렇게 많이 잡지도 않았고 그런 패스도 많이 안 얻고 약간 갇혀있다고 볼 수 있는데 2차전부터는 바로 이렇게 특히 보아탱 선수가 제일 저는 보이더라고요. 저도 중앙부터 바로 크로스를 올리거나 알라바 선수가 바로 크로스를 올리거나 얼리 크로스가 좀 많다고 얼리 크로스 A 맞아요. 요거 누르면서 해주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런 공격 전개로 인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당황을 한 것 같아요. 왜냐면 레반도프스키나 뮬러나 뭐 정상급 탑 플레이어잖아요. 물론 고딘이나 히메네즈도 괜찮은 탑 클래스 플레이어지만 워낙 이게 공격 개인 능력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많이 수비적으로 고전을 한 것 같고, 왜냐면 여기서 패스 플레이로 티키타카로 이어나가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수비 예, 시스템이 수비- 워낙 좋으니까 네. 끈끈하니까 이걸 차단을 할 수가 있는데 한 방으로 나오는 그런 플레이에 대해서는 많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약점을 노출한 것 같아요. 예. 왜냐면 둘 다 네. 개인 능력이 좋기 때문에 아무리 선수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1대1로 돌파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무섭죠. 예. 무서우니까 네. 어떻게 할 방법 도리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돌아가야죠. 예. 아무튼 그래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사비 알론소가 프리킥으로 히메네즈 실책이 있었겠지만 네. 워낙 잘 넣는 그런 프리킥 출신이니까 이렇게 골을 넣고 위넨이 거의 압도하다시피 끌고 그렇죠. 나갔어요 전반전에. 그런 와중에 후반전이 시작됐고 하지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페르난데즈 대신 카라스코만 넣고 그렇게 큰 변화를 주지 않았어요. 예. 원래대로 하는 플레이 있잖아요. 그렇게 나아가다가 위넨이 어떻게든 골을 한 골 더 넣어야지 승리를 챙길 수 있는 네. 그런 거니까 계속된 빌드업 여기까지 나오는 보아탱이 여기까지 있고 마르텐즈 여기까지 있고 라미 여기까지 있고 비달이 수시로 움직이는 예, 거의 방코트라고 할 수 있죠. 방코트 플레이를 네. 했죠. 그럼 아주 약간은 수비가 허술해진 거예요. 아, 그럼 아주 얘네가 약간은 수비가 허술해지고 그에 따른 그리에즈만과 토레스에 프레스. 대한 그 패스 보셨죠? 예, 그 이제 중간에- 토레기가 아니에요. 예, 중간에 끊어가지고 그 사이 패스로 킬 패스로 줘가지고 킬패스. 그때부터는 그리즈만이 워낙 뛰어난 뛰어난 공격수. 공격수. 아무리 노이어라고 노이어라고 해도 1대1 찬스니까. 노답이죠. 네, 노답. 그래서 먹혀서 바로 2대2가 돼서 그때부터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선수들이 아무래도 2대2면은 미네 선수들이 한 골 이상을 더 넣어야 되는 그런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장점인 수비적으로 나가게 돼서 그때부터 미네 선수들이 더 압박을 받게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결과적이 아니라 네, 어느 정도 그리고 그런 흐름이 있다가 위넨 같은 경우는 그러면 점점 더 끌려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방적인 공격을 계속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기회가 왔어요. 네, 그래서 비달이 헤딩으로 떨궈주고 레반도프스키가 골을 넣고 그런 와중에 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수비진은 약간의 그런 집중력이 떨어진 것 같아요. 네. 아무리 최고의 선수라도 90분 동안 완벽한 집중력을 갖기는 힘들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히메네즈나 고딘이 약간의 그런 집중력이 없어진 틈을 타서 레반도프스키가 한 방을 보여줬고 결국에 따라잡을 수 있었던 그런 시나리오까지 오게 됐는데 네. 아쉽게도 그러지 못했네요. 네. 그리고 따라잡지 못한 그 와중에서도 토레스가 페널티킥까지 얻어낸 그 장면이 있었는데 82분인가 아무튼 네. 그 정도의 토레스가 얻어냈는데 또 노이어가 워낙 잘 막는 키퍼 중에 한 명이니까 그걸 막게 됨으로써 미넨 선수들이 그래도 좀 희망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네. 왜냐면 그 추가 시간까지 합치면 15분 정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뭐 미넨이 워낙 뛰어난 선수도 있기 때문에 골을 넣을 수 있는 찬스도 간간히 있었는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선수들이 수비가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골을 못 넣어서 총 2대2로 비기긴 했지만 원정 다득점 그 원칙으로 인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선수들이 결승전에 올라가기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75분부터 네. 약간 보다가 손에 땀이 나더라고요. 아 그때부터 이게 왜냐면 거의 맹공이었잖아요. 네. 맹공이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야, 버티자. 예, 한 번만 더 버티자. 맞아요. 한 번만 더 버티자. 네. 이 느낌이니까. 20분이 길자면 길고 짧다면 짧으니까 근데 순삭되더라고요. 네, 그 시간이. 와, 그러면서 실제로 선수들은 얼마나 떨렸을까. 네, 맞아요. 이게 한 번만 올라가면 결승전을 진출하게 되는 그건 90분에서도 추가 시간이 5분인데 네. 5분이 보통 추가 시간이라고 네. 하면 되게 적은 시간이잖아요. 맞아요. 5분이 되게 길어 보이더라고요. 네. 5분이 거의 50분 겨우 그래가지고 그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승리의 그 이유 중 하나가 오블락 아니겠어요? 네, 오블락 선수가 선방도 블락 네, 블락 블락? 이름도 블락이기 때문에 블락으로 네, 다 쳐내버리죠. 쳐내버리죠 아주 그냥 레반트도 쳐내고 밀러 쳐내고 밀러 쳐내고 비델 쳐내고 다 쳐내버린 거예요. 아무튼 결과적으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결승전에 진출하게 됐는데 네. 맞추셨어요. 그 기억하시죠? 아 그 네. 스코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거 싼 거 아니에요? 저희가. 맞아요. 잘 마시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솔직히 위넨이 홈에서 워낙 극강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그래도 쉽게 올라갈 것 같았어요. 왜냐면 전반전에 이렇게 쉽게 골도 넣고 네.
하지만 미넨이 총체적으로 진 이유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골 덕분에 예. 많이 흐름이 바뀌지 않았나. 아, 그렇게 맹공을 하던 그런 와중에 거의 흐름을 쥐고 있던 미넨이었지만 그리즈만의 한 방 때문에 예. 결국 미넨은 무너지게 되잖아. 예, 원래 그 역습을 잘하는 아틀레티코 그거를 마드리드에 미넨이 너무 강가한 것 같아요. 강하고 잊고 있다가 계속 너무 여기까지 올라가가지고 왜냐면 급하긴 하니까. 네, 왜냐면 자기네도 한 골을 더 넣으면 확실히 올라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걸 간과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아무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팬들분들에게는 되게 축복이겠어요. 네, 축복이고 미넨 팬들에게는 안 좋은 재앙이죠. 재앙이죠. 맨날 결승전까지 못 올라오고 여기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럼 번외로 이거 한번 말해봐요. 그 펩 과르디올라가 예. 이번에 맨시티로 가잖아요. 네, 결과적으로 봤을 때 펩 과르디올라가 부임한 뒤에 네. 미넨이 한 차례도 챔피언스리그 우승하지 못해요. 아 예. 그거에 대해서 성공인지 아니면 실패인지 어떻게 그거를 생각하시나요? 따지고 보면은 네. 제가 봤을 때는 실패라고 조금 한 만약에 7대3 정도로 실패 쪽이 좀 기울었다고 보는데 네. 그 이유는 왜냐면 미넨 선수들은 아무래도 엄청 뛰어난 스쿼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세계 최강이죠. 예, 가르디올라를 감독으로 영입한 이유는 우승을 하기 위해서 세계 1등이죠. 예, 세계 1등 정복을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정복이죠. 뭐 리그에서는 워낙 맨날 극강이기 때문에 리그보다는 거기는 뭐 예, 챔스를 우승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건데 영입도 많이 했잖아요. 준비할수록 비달이나 예, 뭐 많이 영입을 했는데 영입을 했지만 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한테 발목을 잡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7대3 정도로 아니 7대3이 아니라 거의 실패했다고 봐요 지금. 실패했다고. 네.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면 예. 분데스리가는 그 이전에 감독들도 미넨을 데리고 예. 많이 우승을 했는데 아, 예. 그리고 그 펩 과르디올라가 부임하기 전에 그 감독이 예. 하 감독이라고 있어요. 하 감독. 하이케지 감독이라고 있는데 그 감독이 챔피언스 우승을 하고 떠나기 때문에 펩 과르디올라에 대한 미넨 팬들의 그런 기대가 엄청 컸을 거예요. 물론 저도 컸고 예. 근데 그거를 이루진 못하지 않았나. 못하고 떠났기 때문에 과르디올라도 되게 아쉬울 것 같고 예. 뭐 심심한 위로를 뭐 저희가 선물을 드릴 수는 없는데 어쩔 수 선물이라고 해야 되나? 선물은 아니죠. 위안. 선물은 아니고 그냥 그냥 위안 말로만 이렇게 저희가 말을 할 수 있게 돼요. 호호 한번 해드릴까요? 호흡 한번 해드릴까요? 미네님, 미네 팬분들 호호! 챔스 4강 2차전 레알 마드리드 대 맨체스터 시티에 대해서 리뷰를 시작해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일단 1차전이랑 스타팅 라인업이 많이 바뀌었는데 예. 카셀미로가 빠졌어요. 아, 예. 카셀미로가 빠지고 호날두가 복귀를 했고 벤제마가 빠지긴 했지만 거기다가 바스케스 대신에 헤세가 나오게 됐고 그에 반해서 맨체스터 시티 설명해 주시겠어요? 맨체스터 시티 선수들은 네. 선수 중에 제일 핵심적인 선수가 야야 투레 선수가 복귀를 하고 나머지 선수는 1차전에서 나왔던 선수들이 그대로 나오고로써 실바가 빠졌죠? 네, 실바가 네. 그 1차전에 그 부상을 당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다른 야야투레가 야야투레 선수가 투입됨으로써 네. 중간에서 역할을 잘해줄 거라 생각하고 일단 투입을 해서 전반전이 그렇게 이렇게 시작된 것 시작, 같습니다. 시작 스타팅 라인은 이렇게 됐고 네. 일단 레알 입장에서는 호날두의 이런 부상이 빠르게 네. 회복됨으로써 많이 이게 득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호날두가 잘하든 못하든 상대방 입장에서는 호날두면 호날두- 막을 수밖에 네. 없잖아요.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일단 존재감만 존재감 있어도 호우형이니까. 네, 호우형만 한국에서도 있어도 알아요. 네. 우리 엄마가 제일 좋아해요. 잘생겼다고. 여자들이 좋아해요. 잘생겼다고. 잘생기고 또 골도 잘 넣으니까 골잡이니까. 아 골자리 네,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네, 일단 설명해 주세요. 네. 그리고 여기에 카세미로가 네. 원래 수비형 미드필드로 지단이 부임한 이후로 계속 중용을 받았는데 부상 때문에 이스코가 대신 그 자리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계속 꾸준히 이스코나 로드리게스는 이적설이 휘말렸잖아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스코나 로드리게스는 수비적으로 되게 수비 가담이 이렇게 좋지 않아요. 네. 거기다가 크로스나 모드리치 같은 경우도 수비적으로 뛰어난 선수가 아니고 그럼으로 인해서 카세미로라는 수비형 미드필더가 레알 마드리드를 잘 지켜줬는데 네. 수비적으로 빠짐으로써 인해서 이스코에 대한 과연 여기 미드필더가 과연 수비적으로 잘 견딜 수 있을 네. 것인가에 대한 그
게 관점이었죠. 예. 자, 그럼 보면 레알 마드리드에 대한 공격 이거 참 큰 코? 어차피 자르면 돼. 한번 생각해보고. 자, 그러면 레알 마드리드 하나, 둘, 셋. 그럼 레알 마드리드에 대한 공격 전개부터 한번 예. 살펴보면 마르셀로나, 카르발 모두가 예상할 수 있었던 호날두와 베일을 이용한 예. 그런 크로스 플레이를 되게 일관된 플레이죠. 어떻게 보면 레알 마드리드 하면 호날두 아니면 베일 바로 찌르는 플레이, 그런 플레이를 시도했고, 맨체스터 시티는 그에 반해서 너무 경직된 플레이를 했다고 볼 수 있겠죠. 왜냐면 맨체스터 시티 입장에서는 일단 준결승에 이렇게 올라온 거는 챔피언스 리그 준결승이라는 큰 경기에 올라온 거는 이번이 처음이고, 역사상 감독이나 선수진 모두가 봤을 때 경험 있는 선수가 별로 없어요. 예. 이런 큰 경기에 대한.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는 재작년 시즌에 예. 라데시마를 기록함으로써 거기다가 그때 그 영광을 받았던 선수들 대부분이 별로 바뀌지 않았어요. 라인업에. 라모스, 페페, 모드리치, 호날두 네. 다 이렇게 건재하게 있음으로써 그냥 경험적인 측면에서 너무나 큰 차이가 났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호날두나 베일을 이용한 예. 크로스 플레이를 맨체스터 시티는 잘 막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콤파니 선수가 9분에 부상을 빨리 당해가지고 교체해요? 빨리 교체를 해서 망갈라 선수가 들어와서 잘 막아줬으면은 그 예상된 플레이를 그 플레이를 막아줬으면 했는데, 망갈라 선수가 콤파니의 공백을 망각을 해가지고 됐죠. 그래서 아예 막지를 못해서 많이 허용을 했던 것 같아요. 슈팅이나 뭐 패스나 얼리 크로스를 잘하니까 워낙. 저도 맨체스터 시티에 대해서 네. 어느 정도 응원을 했어요. 왜냐면 이게 이런 게 처음인 거고, 예. 만약에 결승 올라가서 우승을 한다면 되게 역사적인 일이잖아요. 축구 네. 전체로 봤을 때. 왜냐면 첫 우승이니까. 예, 첫 우승. 그런데 맨체스터 시티는 경험이 너무 딸려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경직된 플레이를 보여줬던 것 같고, 예.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플레이인데 반해서 예. 그냥 계속적으로 허용하는, 특히 베일이나 호날두 같이 바로 헤딩으로 따면서 결과적으로 베일이 전반 20분쯤에 골을 넣게 됐죠. 예. 그때 골 넣었을 때도 페르난지니 네. 선수 발을 맞고 들어가서, 그게 보니까 베일 선수의 골이 아니라 페르난지뉴 자체 골이라고 나왔더라고요. 베일이 아쉽네. 베일이 아쉽죠. 왜냐 한 골을 기록하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런 수비적인 부담이 네.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공격적으로 계속 치고 달리고, 맨체스터 시티는 공격 전개를 제대로 된 공격 전개도 하나도 없었고, 네. 야야 투레나 뭐 나바스나 데브라이너나 아게로나 공격을 맡아야 되는데, 그냥 되게 한 명이 잡으면, 공격을 할 때 한 명이 잡으면 딴 선수들이 오프 더블이 이렇게 네. 좋아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거나 이 적극성이 엄청 부족했던 거. 적극성이 엄청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보통 준결승이면 예. 되게 열망이 엄청 클 텐데, 그것도 첫 네. 4강에 진출했으면은 선수들이 엄청 자기들이 의지가 좋아가지고 같이 많이 뛰고 했을 텐데 적극성이 엄청 부족했던 것 같아요. 얼어버렸던 것 네. 같아요. 왜냐면 전반전에 되게 빠른 시간에 베일이 골을 넣고 네. 압박이 계속되다 보니까, 거기다가 공격 전개를 하려고 하면 이스코, 크로스, 모드리치 혹은 베일이나 헤세 같은 선수들이 많이 압박을 시도 자체를 못하게 네. 하니까 그런 행동 자체가 많이 굼떴던 것 같고, 되게 많이 안타까운 경기였지 않나. 예, 일단 전반전은 그렇게 네. 보시고. 자, 그럼 후반전을 보게 되면 이게 공격적인 전개가 하나도 안 되다 보니까 만들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스털링이나 스털링도 많이 요즘엔 폼이 안 좋긴 예. 하지만, 스털링이나 이해나초 선수처럼 공격적으로 한 방이 보여줄 수 있는 예. 1대1 상황이 있으면, 이렇게 카르발이나 마르셀로 같은 1대1 상황이 있으면 예. 제칠 수 있는 그런 플레이어나 그런 선수들이 필요했는데, 계속 교체를 되게 늦게 해가지고, 다시 해야겠다.
후반전을 보게 되면 전반전을 봤을 때 맨체스터 시티는 효율적인 공격 전개를 한 번도 네. 못하게 되잖아요. 압박이 너무 뛰어나다 보니까, 그리고機動성 면에서 많이 떨어지게 되니까, 그러면 스털링이나 이헤나초를 펠레그리니 감독이 빨리 투입함으로써 1대1로 맞붙게, 네. 만약에 붙어서 뭐 시도 자체가 물론 안 될 수도 있지만 한 번 되면 거기서 공격 활로가 열릴 수 있는 거고 기회를 많이 찾을 수 있는 건데, 그 교체 자체가 생각보다 늦게 됐고, 그러면서 점점 더 맨체스터 시티는 마음만 급해지고 루즈해진 것 같아요. 나중에 스털링이 이렇게 교체되고 나서 좀 안 먹히긴 했지만 그래도 드리블 돌파를 하려고 하기도 했고, 실제적으로 돌파가 되기도 했고, 네. 거기서 공격 찬스가 나오기도 했고, 혹은 뭐 아게로나 나바스나 데브라이너 같은 선수들이 그냥 중앙에서 기회가 나면 바로 슈팅을 아무 생각하지 말고 네. 슈팅을 때리고, 그로 인해서 또 예, 오픈 찬스가 또 날 수 있는데 잘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똥꼬집을 부렸다고 볼 수 네, 있죠. 똥꼬집이죠. 똥꼬집 부리다가 뭐 나초 선수나 스털링 선수가 후반 한 60분이랑 68분쯤에 교체가 됐는데, 그때부터 제가 봤을 때는 간결하게 플레이를 했어요. 야야 투레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핵심 선수로 봤는데, 야야 투레 선수가 제가 봤을 때 많이 제일 죽었어요. 워스트였어요. 워스트. 이번 2차전에서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서 감독도 야야 투레 선수를 기용을 했는데, 그 기용이 실패가 돼서 그걸 깨닫고 말씀하신 것처럼 한 70분경에 투입을 했지만 그때는 이미 좀 늦었죠. 늦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경기에 대해서 맨체스터 시티가 왜 졌냐고 생각을 네. 해보면, 그 선수에 대한 측면보다도 네. 선수 스쿼트가 안 좋다 네. 그런 것보다도 감독과 선수의 경험 부재, 그런 중결승이라는 큰 무대에 대해서 자매들도 아무래도 올라올다고 생각도 못하고 올라와서 이런 건지 잘 모르겠는데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이 워낙 뛰어난 워낙 선수들이니까, 경험적으로 프로페셔널하니까 네. 선수들은 뭐 밥 먹듯이 올라오니까. 재작년에 우승을 했기 때문에 요번에도 그 맨체스터 시티 선수들은 처음 올라온 거기 때문에 레알 마드리드 선수는 경험 측면에서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더 잘했다고 보고, 맨체스터 시티 선수들은 경험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다음에 올라가면 뭐 잘한다는 맘에 그래도 발판을 어떤 정도 삼을 수 있었죠. 예, 요번이 그 계기가 된 계기가 걸로 됐었죠. 생각을 하고 다음에 뭐 더 잘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데브라이너 같은 경우도 1차전에서는 되게 멋진 모습을 많이 네. 보여줬는데, 혼자 고군분투하는 네. 모습을 보여줬는데 2차전에서는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았어요. 이게 어느 정도 데브라이너가 월드 클래스로 가려면 네. 이런 압박까지, 심리적인 압박까지 모두 다 이겨내고 그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예. 그래야지 전혀 모드리치나 그런 선수처럼 월드 클래스가 될 수 있지 않나. 모드리치 선수들은 뭐 월드 클래스죠. 네, 월드 클래스니까. 베일 선수가 되게 돋보이더라고요. 베일 선수가 뭐그 리그에서도 승승장구하고 승승장구를 하면서 그 중요한 경기 때 작은 골을 형, 큰형, 작은 형, 큰형 작은 호형, 형. 베일 네. 동생. 그래서 이번에도 골을 넣게 돼서 뭐 결승전까지 갈 수 있는 계기 발판을 만들어준 선수가 베일 선수이기 때문에 제일 요 2차전에서는 핵심 선수였다고. 베스트. 네, 베스트 선수. 그리고 1차전에서는 페페 선수가 되게 철벽이었는데, 네. 벽패였는데, 네, 벽. 2차전에서는 라모스가 다 끊더라고요. 중간에서 공격이 오면 다 끊어버리고, 여기서부터 다 끊어버리고. 그러면서 맨체스터 시티가 라모스 형을 많이 무서워하지 않았나. 예, 요번 계기로 다음에 만나서도 저쪽 라인만 가게 되면 갑자기 오줌을 오줌을 지를 수도 수도 있죠. 있죠. 수레 형은 싸움을 잘할 것 같은데 오줌을 좀 오히려 지렸어요. 네, 중간에서 가만히 있다가 있다 뒤로 볼 패스해주고. 그러다가 교체가 되고. 아무튼 경험이 많이 부족한, 네, 요거는 맨체스터 경험이 시티의 승패를 좌우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경기였다고 봐요.